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오전까지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70mm로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1도, 군산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 중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남원시가 3해변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최근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강제 수용 절차까지 진행됐지만 유독 한 사람의 땅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땅값이 크게 올라 알박기 의혹마저 일고 있는데 땅 주인은 현직 시의원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6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이달부터 분양에 들어갔지만 입구에는 농기계 판매업체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의 토지 매입이 시작된 건 2015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이 6만 원까지 안 갔지만 그 뒤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그 가격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별 수 없이 팔죠. 별 수 없이. 그걸 또 전국 시세가 아니야? 남원시는 협의 매수를 진행한 뒤 지난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아있던 10만 1000제곱미터를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78만 제곱미터의 부지 320필지 가운데 유독 단 한 사람의 땅인 이곳 4필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한쪽 비용탱이 있기 때문에 작업의 지장이 없어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한 것이지 강제 수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남원시는 하지만 마지막 수용 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만은 매입도 수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이곳의 땅 주인은 다름 아닌 남원의 현역 시의원. 해당 토지주는 시의원이 되기 전이었던 3년 전부터 이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신의 땅은 산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3년 전에 이미 해주기로 얘기가 됐다고요. 산업단지에서 내가 의의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원래 산업단지에서 제책을 했다가 다시 넣었다. 지금 남원시에서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산업단지 개발 이전에 비해 땅값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남원시가 시의원의 눈치를 보며 석연찮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단체장의 선거 공약이나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인구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구를 부풀리면 난개발을 비롯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개발 예산을 줄이고 복지나 교육 예산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주시의 2035년 목표 인구를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주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2015년에 65만 명인 인구를 2035년에 83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저출산과 저성장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인구 부풀리기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단체장의 선거 공약이나 국토부에 보고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현실과 목표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한때 인구 300만 명을 내건 전라북도는 182만 명을 지키기도 버거워졌고 익산과 군산의 단체장들은 나란히 인구 50만 명의 복합도시를 공약했지만 모두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좋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 문제나 녹지 훼손과 같은 이러한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요. 또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따른 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개발 예산 대신 복지와 교육 예산을 늘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 인구가 일부분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요. 복지 분야나 그 교육 분야의 예산을 늘려서 그쪽 분야가 다른 곳보다 낮게 만드는,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거스를 수 없다면
자치단체도 인구 부풀리기라는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고창 고인돌과 익산 백제유적에 이어 전북에서 세 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다음 세계유산 등재 후보는 고창 갯벌과 가야 고분군입니다. 현재 등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습지 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생태계 보고 고창갯벌. 고창갯벌을 포함한 국내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세계유산센터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의 현지 실사를 거치면 내년 7월에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 차례는 갯벌입니다. 올해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내년에 더욱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고창 갯벌과 함께 가야 고분군인 남원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은 호남 가야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가야의 왕고로까지 발전했던 가야 세력이 운봉군에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과 경북의 6개 가야 고분군과 함께 지난 3월 국내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1월에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실사를 거쳐 2021년 7월에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과 또 지역 주민과 함께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한 대로 고창 갯벌과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전북은 3년 연속 세계유산을 배출하는 근자탑을 쌓게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창 90호와 동호해수욕장이 지난 12일에 개장했습니다. 정읍에서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백사장이 뛰어난 고창 90호 해수욕장과 조개잡이 체험이 가능한 동호 해수욕장이 지난 12일 개장했습니다. 고창군은 한여름 피서객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보수했습니다. 남원시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19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치료와 관리를 잘 하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16회 정읍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정읍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정읍시는 치열한 경쟁 속에 이은건 씨가 대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씨 없는 수박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장수군 CCTV 통합 관제센터가 통합 운영하는 CCTV가 모두 317대로 늘어났습니다. 도시는 물론 농촌의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CTV 통합 운영으로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빈집털이나 농산물 도난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JM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47억 원을 투자합니다. 김제시는 3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1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추가 보완 서류 요청이 있어 당초 계획보다 늦은 16일에 자사고 취소 요청서와 청문 보고서를 교육부에 보내고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에 대한 동의 요청이 올 경우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안군이 청자 유적지인 유천리 도요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청자 유적지가 있는 전남 강진군, 해남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안군과 강진군, 해남군은
한국의 청자 도요지를 2022년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목표로 오는 10월에 협약식을 갖고 추진관리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제69호로 지정된 부안 유천리 도요지에서는 지난달에도 고려 청자 가마터 2개가 새로 발굴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비어있는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위원장에 강동원 전 의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강동원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평화당으로 남원 임실 순창에 출마할 경우 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중 경선 승자, 또 현역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과 최소 3파전이 예상됩니다. 민주평화당은 도내 10군데 지역위 가운데 아직 위원장이 없는 군산과 익산, 갑은 향후 정계 개편과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선임할 계획입니다. 전라도가 이달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가운데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라도는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혜택 지원과 등록 등의 혼란이 없도록 민관 협의체를 꾸려 설명회를 열고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1에서 6급으로 나뉜 장애 등급제가 이달부터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